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리사주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주명리학의 기본 개념은 음양입니다. 그래서 음양 안에 모든 것을 포괄한다. 명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음양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태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태극기 가운데에 이렇게 문양이 바로 이 태극에서 음양의 가장 완벽한 조합 안에서 넣은 거죠. 그래서 이 음양이 다시 목화토금수로 나눠지는 거, 분화하고 거기에 다시 각각 나눠진 그 목화토금수에 다시 음양을 그 안에 붙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개의 천간이 탄생하는 거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그래서 하늘과 땅은 서로 상응하지만 사실은 동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지 같은 경우에는 12개죠. 오행 중에 2가지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늘어난 2가지는 보통 목화토금수 오행이 이런데 목화나 금수처럼 자기의 개성이 뚜렷한 오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토 기운이 늘어나는 거예요. 2가지가 더. 그래서 진술충미 이렇게 4가지죠. 지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토기가 2개 늘어났다는 얘기는요. 우리 삶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조화를 이루는 기운 그리고 매개를 중간 역할을 하는 기운이 늘어났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화 같은 경우에는 뻗어나가는 발산하는 기운이잖아요. 만약에 이 목화 같은 기운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땅은 폭발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반대로 금수 같은 기운은 응축하고 수렴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운들이 지지에 더 첨가됐다 그러면 땅은 이렇게 얼어붙거나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토가 2개 더 늘어났다는 거는 조정하고 조화를 이루어내고 그 다음에 매개를 이루어내는 그런 역할들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리는 이런 어떤 계절의 순서로 재배열해서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나타낸 이제 이런 것들을 명리에서는 60갑자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리듬이 예를 들어 갖고 천간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지지는 죄송합니다.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해서 갑자부터 시작해서 천간 지지 하나씩 대응해서 조합을 만들었는데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이러면서 이제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한 바퀴를 쭉 돌게 되면 60년이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60세에 우리가 환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0갑자를 한번 돌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0 그러니까 인생은 환갑부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 실제로 동의보감에서 보게 되면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수명은 120세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60갑자가 한 살부터 이렇게 쭉 60년을 흐르고 났을 때는 선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 다음 60갑자를 하나 돌고 61세, 62세 이렇게 간다는 것은 후천적인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잘 연명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일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120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동의보감에서는 과거의 선조들이 이미 알아놓으셨다는 거. 어쨌든 이런 간지의 순환, 천간과 지지의 순환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살이를 풀이한 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거는 4개의 천간지지, 간지, 생년, 월, 일, 시 이렇게 연월일시 이거를 가지고 기둥주자를 써서 기둥을 세웠더니 하늘이 주는 4가지 복, 땅이 주는 4가지 복, 그래서 8가지 이것이 운명의 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 운명의 지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요. 그래도 초보자님들께는
다소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뭐 만세력 책이나 요즘에는 앱이 너무 많이 활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앱 같은 거 보시기만 해도 충분히 금방금방 요 네 가지 기둥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는 거. 사실 이 얘기는 반대로 연월일시가 없다면 정확한 사주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네 가지 기둥, 사주팔자를 뭐 앱이 됐든 만세력을 통해서가 됐든 알게 되신다면, 여덟 글자죠. 그러면 한자는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때 쓸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보통 방법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 요 개요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이렇게 의앙하고 울음을 탁 울잖아요. 사실 그때 어떤 우주의 기운, 그러니까 명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나라는 사람의 어떤 한 인간의 존재랑 우주 사이에 첫 번째 마주침이 바로 이 연월일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인증샷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주의 기준이 되는 달력은요, 사실 태양력과 태음력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기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음, 그러니까 달의 변화로, 그러니까 달의 변화로는 날짜를 계산하는 거고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는 절기의 변화를 읽어내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하늘에서 태양이 움직이는 길을 이제 우리가 황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황도가 한 바퀴 탁 돌면은 360도인데 이거를 15도씩 다 나누면 24개의 마디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추분이다, 춘분이다, 하지다 이런 그래서 바로 요 24개의 마디가 24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의 변화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천지의 기운, 물리적인 배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달과 태양, 그리고 이 달과 태양이 지구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것.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이 지구라는 곳에서 태어났을 때 내가 태어난 그 연월일시 바로 그 순간에 마주쳤을 때, 이 세상과 마주했을 때 태양은 어디 있었고 달은 어디에 있었고 또 이 지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5개의 별이 있죠. 목화, 토, 금, 수. 이런 목화, 토, 금, 수의 별들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은 역학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배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개인의 사람이.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사주의 8글자가 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들어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명리는 서양적으로 말하면 천체 물리랑 되게 관련이 깊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별의 영향을 받았다. 우리가 탯줄을 자르는 순간에 우주의 기운을 몸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사주명리는 음양오행으로 펼쳐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우리 뭐 처음 말씀드렸던 음양, 태극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화토 금수, 월화수목금토일 다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어쨌든 사람은 오행을 통해 사람은 오행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은 다른 것과 다르게 오행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주팔자를 8개 카드라고 본다고 그러면 사실 8개 카드 가운데서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카드의 온도예요. 어떤 계절, 어떤 시간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한여름 정오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몸 안에 불기운이 이글거리는 거고요. 반대로 한겨울 새벽에 태어났다. 그러면 차가운 수기운이 충만해서 쉽게 말하면은 차가운 아이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불기운 같은 화기가 강하면 자신을
외부로 드러내는 기운이 되게 강한 거고요. 물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속으로 반대로 내성적인 갈무리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화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일을 벌려놓고 수습을 잘 못하는 대신 뒤끝은 없고 만약에 뭐 수기가 강하다 그러면은 마무리는 잘하지만 대신 뒤끝은 길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화토금수 이 오행을 어느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이 오행의 사이에는 위계나 서열이 있지 않다는 거, 그냥 다만 다르다는 거를 공부하시면서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오행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몸의 구조, 생리 구조, 그리고 성격, 인생관 뭐 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항목들이 다 변화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오행들이 서로가 만나면서 어떤 역할들 그리고 에너지를 다른 글자들과 만나면서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또 보완하기도 하고 증폭시키기도 하고 충이 되기도 하고 생이 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요. 관계를 만들고 또 사건을 일으키고 또 인연을 불러오고 또 이런 관계랑 사건, 인연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은 맞아 들어가고 또 어떤 것들은 변화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인생이고 팔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 안에서 가장 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일간을 공부를 하신 분은 알겠지만 일간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이제 살면서 보면 이런 자아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답은 사실 수없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학생이다, 나는 뭐 가수다, 나는 뭐 엄마다 이러면서 내 주민번호, 내 신분, 내 직업, 주소, 뭐 성별 등등등 너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감정선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희노애락을 느끼는지에 따른 그것이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나에 대한 것을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대신 이제 이 감정,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기가 하나로 표현하기가 힘든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라기보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너무나 다양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힘든 것은요. 감정이라는 것은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요.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나빠질 수 있고 작년에는 끌렸다가 올해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좋았다가 오후에는 짜증이 폭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덕에 죽을 듯 할 수 있는 것이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무엇이 진정한 내 모습일까? 이것을 사람들이 잘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사실은 좀 찾기가 어렵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발견해내고 있고 여전히 살아가면서 경험들을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죠. 배우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명리에서는요. 우선 나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출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을 명리는 말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명리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출발 포인트는요,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상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나를 둘러싼 관계,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욕망. 이런 것들의 배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나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발견해내느냐 다르다, 이것을 명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단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명리학에서는 이 단서를 바로 8개의 카드, 사주팔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글자들이 다 여러 가지의 개성, 여러 가지의 색깔, 여러 가지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8글자 팔자의 개성과 색깔이 뚜렷하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좀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글자들이, 어떻게 그 항목들이 조합되고 배치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기 다른 어떤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람을 기준점으로 해서 어쨌든 이 존재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7가지의 글자,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7가지의 글자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명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주팔자는요, 내 운명의 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지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도의 모양을 알았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어떻게 잘 가는 것이 지름길인지 돌아가는 길인지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이런 운명의 지도죠. 운명의 지도를 어쨌든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일간, 나죠. 그 다음에 오행의, 내가 가지고 있는 오행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처음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행과 음양, 또 음양과 오행을 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전의 삼명통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운명은 오행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오행으로부터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오행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운명의 지도에 대해서 잘 찾아보시고 또 자기가 나아갈 바를 잘 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